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이번 32기 라방은 본방하고 비슷하게 여전히 재미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 다들 말들이 왜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걸로 가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자기방어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그 방송에서 나왔던 TV 방송으로 나왔던 그 이미지가 거의 그대로 보여지지 않았나. 특히 영숙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변명이에요. 뭐가 그렇게 긁혔는지 시청자들하고 싸움을 하는 느낌이고, 지난 31기 옥순이 라방에서 보여준 모습하고 약간 그런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시청자들하고의 기싸움. 내가 맞고 너희들은 틀리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거, 너희들이 예상했던 것들은 모두 다 틀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영철도 많은 부분들이 좀 억울하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어두웠던 것 같아요, 표정들이. 나는 솔로 나왔던 것 자체를 약간 후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영식도 뭐 말 한번 시작하면은 굉장히 길었고, 전반적으로 해명들은 많이 했는데, 해명, 변명,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것들, 시청자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질문지에도 나오지 않았다. 질문지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대답하기 편한 것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듯한 느낌. 이런 기수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재미가 없었는지가 라방에서 모두 다 드러났다. 상철하고 경수가 라방에 불참을 했습니다. 왜 불참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일단 현커 여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현숙하고 경수 잘 만나다가 지금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펑커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최종 커플이 된 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일단 현숙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수가 현숙을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이 없었다. 남자가 소극적인 거, 남자가 적극적이지 않은 거는 이거는 뭐 거의 100%예요.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고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다, 거의. 제 주변에 보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변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데 방송 내내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줬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숙이 경수를 오히려 설득을 하고 어필을 하고, 그래서 현커가 되면은 참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송 뭐 중반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자녀를 보러 진주에 내려가는 거, 이 전처하고의 문제죠. 전처하고의 관계가 깔끔하지가 못했다. 그래서 전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이어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유에서 헤어졌는지는 모르죠. 뭐 그런 게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싸워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뭐 남녀 사이는 모르는 일이니까. 다만 그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죠. 좋아하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경수가 그게 약해 보였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자, 그리고 정의. 사실 정의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뭐 성향 파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느껴졌는데, 최종 커플이 됐었죠, 영호하고. 둘의 서사도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보니까 정의가 그 사람 좋아 보이는 거, 영호가 사람이 착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꽂혀서 영호에 대한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고, 영호도 사실은 좀 의외였어요. 그 갑자기 꽃다발을 준비를 해오면서 그 방송에서 꽃다발을 줬었는데, 펑커 현재도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서로가 서로한테 잘해서 관계가 이어오는 거겠지만은, 제 느낌상으로는 거의 8할 이상이 정의의 그 몫이 크지 않았나, 둘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보면은 방송에서 거의 분량이 없는 캐릭터들 특징이 뭐냐, 러브라인이 없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정상적이다, 굉장히. 이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정의는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영호가 의외의 어떤 복덩어리를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영호도 보면은 정숙하고 있을 때하고, 그리고 정의하고 있을 때하고 뭔가 사람이 달라요. 정숙 앞에서는 막 쭈구리가 되고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만 보여지고, 별로 남자답지 못하다,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정의하고 있으니까 뭔가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궁합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더 빛나게 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형커고, 그리고 옥순하고 광수. 사실 이 두 사람은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광수가 마지막에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옥순에 대한 마음 표현을 하는 걸 보고서는 옥순이 딴짓만 안 하면은, 그 딴짓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방송에서 광수한테 보여준 모습, 그런 모습이 갑자기 돌변한다거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좀 위태위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옥순이 보니까 본인의 성향이, 본인의 성격이 그대로 방송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옥순이 그 차분한 성격, 이런 것들이 광수한테는 오히려 더 잘 맞고 광수한테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펑커입니다.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졌다. 이게 뭐 부정적인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한테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궁합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혼 얘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형커가 맞고, 자, 그리고 이제 영숙하고 영식인데, 영숙은 방송 내내 영식에 대한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셋째 날부턴가 뭐 계속해서 영식이었다고. 영수는 그냥 한번 알아보겠다, 알아보고 싶다, 이 정도 마음이었고 자기는 끝까지 영식이었다. 이러면서 시청자들이 얘기했던 영수한테 더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철벽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영식하고 사귀고 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봤던 거, 방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감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공감되지 않는 별나라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말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도 어떤 눈빛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걸로는 진짜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본능,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간중간 계속해서 본인의 그 영식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어필을 했고, 이 두 사람은 좀 독특한 관계인 것 같아요. 영식도 뭐 마지막 방송에서 나왔지만은 외적 이상형, 자기의 외모는 순자다, 순자가 자기의 외적 이상형에 가깝다는 얘기를 했고, 영숙한테는 그렇게 이쁘다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 내적 이상형, 영숙의 마음을 보고 사귀었다. 결국은 영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겠다, 그 얘기를 했던 게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식이 마지막에 펑커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영수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방송도 보고 그렇게 만나왔는데 지금은 잘 만나고 있다. 아마 영식도 방송을 봤으니까 시청자들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숙은 그걸 의식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방어를 끊임없이 했고, 나는 영식만 좋아했지 영수는 그냥 마음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헌컨대,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연인이 만나면은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숙은 홍보 논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끊이지 않을 거고, 이 부분은 본인이 해명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시청자들한테 곧이곧대로 들릴 리가 없다. 그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 과한 액션들, 과한 표정들, 그리고 울 타이밍이 아닌데 눈물을 흘렸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연기인가 아니면 실제 감정을 드러낸 건가, 시청자들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이라는 겁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이건 A가 아니고 B인데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영숙은 난 A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형커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을 거예요. 참 계속해서 영식이 마지막 방송에서 영숙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자꾸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입장은 아니지 않나. 그냥 이쁘다, 좋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를 외적 이상형이 어쩌고 외적 이상형이 어쩌고, 참 그런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 모든 거를 다 인내하는 영숙도 참 대단하고, 영수한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화내고 잡돌이하고 그랬던 영숙인데, 영식은 뭘 해도 다 이해를 해줘요.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조차 진짜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그냥 넘어가고, 일단 뭐 펑커라고 하니까 뭐 앞으로도 오래오래 백년 해로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사실상 그 기수가 끝나면은 그 존재감은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팬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팬심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방송 안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영숙은 사실상 보여준 게 없다. 저 사람이 빌런 짓을 하더라도 인간미가 좀 보여야 되고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실패를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방에서 본인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사실인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변명. 31기 때를 보면은 확연히 알 수가 있죠. 방송에서든 어떻게든 본인 포장, 본인 방어, 변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지만은 현생으로 돌아가면은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출연자들, 순자라든지 영수라든지 영철,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영수는 크게 나온다는 썰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상철 같은 경우는 라방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냐? 이 질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영식이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뭐 나사라든지 미국 영주권이라든지 스페이스X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에 집을 한 대씩 사는 게 내 꿈이다. 물론 꿈이니까 뭐 그게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또 과연 상철이 여자친구가 있는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상철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겠냐라고 올리는 글을 봤는데, 그만큼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 그런 것들이 뭔가 신뢰를 주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래서 원래는 차주에 라방을 하기로 했는데 한 주 땡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올라왔다고. 그런데 뭐 안 나온 게 잘 된 것 같아요. 나와봤자 자기 변명만 했을 거고, 그리고 옥순도 그렇고 뭔가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상철이 안 나옴으로써 아예 언급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경수는 사실 뭐 조용히 방송에 나오긴 했는데 그 라방이 안 나온 거는 결국 본인이 현숙하고 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 방송에서 어떤 걸로 욕을 먹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뭔가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영자는 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빨라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뭐 영수가 거의 뭐 하드캐리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하드캐리를 하긴 했지만은 워낙 나머지가 노잼이었고 진정성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시청률이 망한 게 아닌가. 사람들도 이제 나는 솔로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어요. 역대급 진짜 노잼 기수. 빌런 짓을 해야 재미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사람들이 좀 간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간도 많이 보고 진정성도 없고 욕먹을까 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나저나 영수는 얼굴에 뭘 했길래 한 10년 이상 젊어진 것 같아요. 안면 거상을 한 건지 얼굴에 그 심술살이 가득했거든요. 그 살들도 다 빠지고 뭐 바디 프로필도 찍었는데 그것도 곧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 인스타 혹은 SNS에 공개를 할 텐데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연예인병이 걸리지 않았나. 이 상황을 40 넘어서 81년생 잔나비띠 영수가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철은 지금은 설거지를 하냐라는 그 질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었던 것 같고, 본인의 그 했던 발언들, 고기를 처음 굽는다, 설거지를 처음 해본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당황하게 했었고, 방송에서 보여줬던 그 쿨한 모습은 어디 가고 계속해서 우울한 모습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설거지, 고기 굽는 거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뭐 어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좀 많이 우울해 보이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좀 여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기수는 모쏠 특집인데 과연 망한 32기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나는 솔로를 좀 기대 반 걱정 반 되는 부분들이 있고, 라방이 쓸데없이 너무나도 길었고 자기 변명 해명은 많았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어제 굉장히 늦게 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